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제 22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 다른 유형이 아니라 일부분만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일단 책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야 되는 게 총 분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요 4가지를 구분을 하고 여기다 플러스 2가지를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똑같은 공 5개를 상자 3개에 모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8개를 썼습니다. 첫 번째 1번 여기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 공을 기준으로 하고 요 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공도 서로 같은 공, 그리고 다른 공, 그리고 상자도 서로 같은 상자, 다른 상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 이런 케이스야. 자, 이런 케이스, 이제 빈 상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분하냐? 똑같은 상자 3개를 모두 사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사용하는 케이스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상자 중에서 일부만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 보통 이제 문제 이렇게 있으면 제일 뒤쪽에 단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 아니면 빈 상자가 있어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보통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문제 표현할 때 상자를 모두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죠. 상자를 모두 사용한다, 일부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뒤쪽에 이 괄호는 안 나오는 거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괄호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가 상자, 여기가 공, 그리고 이쪽은 해석이 가능하죠. 상자인데 빈 상자를 이제 상자인데 같은 상자를 쓴다. 그리고 다른 상자가 있다. 여기는 상자 3개가 있는데 같은 상자 3개, 아니면 다른 상자 3개, 같은 공, 그리고 다른 공. 자,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총 4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 4가지. 자,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조건 자체를 보세요. 똑같은 공이거든요. 똑같은 공 5개, 똑같은 상자 3개.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이제 1번인 거죠. 1번 케이스. 그리고 똑같은 상자 3개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 똑같은 공 3개, 5개와 똑같은 상자 3개를 사용하는데 일부만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 그럼 여기가 2번 케이스죠. 여기 1번 케이스, 여기가 2번 케이스.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모두 사용이잖아.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상자가 다르죠. 같은 공인데 상자가 다르다. 그럼 여기가 3번 케이스. 그리고 같은 공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상자를 사용하는데 일부만 사용해도 괜찮다. 그럼 여기가 4번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예전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거든요. 사실 1번도 분할 파트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좀 쉬우니까 새로 이제 우리가 안 가르쳐 줘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넣었던 거고, 다른 공을 쓰는데 같은 상자에 넣는 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스털링수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공을 쓰는데 다른 상자에 넣는다. 이거는 조합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중복조합이요. 중복조합에서 빈 상자가 있어도 괜찮다. 요거 까지가 오히려 더 쉬워요.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요거는 정말 좀 어려워지는 문제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케이스. 자, 똑같은 상자 3개를 사용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똑같은 공 5개와 똑같은 상자 3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숫자를 나누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숫자가 커지는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분할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게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뭐 8, 9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상자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 5개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공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앞쪽에서부터 큰 걸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앞쪽에 큰 거 넣고 뒤쪽에 큰 거 넣고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앞쪽에 3개, 한 개 한 개 넣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한 개 한 개 3개 같은 케이스잖아 이거는. 왜냐면 같은 상자와 같은 공이니까 앞쪽에 여기 3개 넣으나 뒤쪽에 3개 넣으나 결국엔 같은 상자에 같은 공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준을 정하자. 어떻게 하자? 앞쪽에서 큰 걸 넣든지 아니면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뒤쪽에서부터 큰 걸 넣든지 기준 하나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 넣는 거 저는 앞쪽부터 큰 걸 쓸게요. 3개, 1개, 1개. 그리고 3개짜리 다 했으니까 그 다음 2개로 가야죠. 근데 여기는 3개짜리 쓰면 안 돼요. 왜? 3개 쓰면 그죠? 없죠.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2개 써야죠.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2개, 2개, 1개. 만약에 2, 1, 2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따져주더라.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다. 2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 조금 숫자 더 키워봅시다. 숫자를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6개로 한번 해봅시다. 그 수로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결국엔 더하기 해서 항이 모두 몇 개 나와야 되느냐?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같은 공 6개, 그리고 같은 상자 3개, 숫자만 좀 더 키워봅시다. 그러면 4개, 1개, 1개 담는 케이스가 있겠죠? 4개에서 좀 숫자를 줄여요. 3개로 줄입니다. 3개, 2개, 1개.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숫자를 뭐 키우진 않을 거예요. 예, 숫자 키우면 조금 더 문제가 재밌어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면은 되는 내용. 자, 그리고 똑같은 상자 3개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야 된다. 지금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문제의 핵심은 3개를 써야 된다, 2개를 써야 된다, 1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3개 썼을 때 위에 비슷하게 2개 썼을 때 3개 썼을 때는 뭐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3개 썼을 때는 3, 1, 1이 있었죠. 2, 2, 1이 있었죠. 요 2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2개 썼을 때는 어떻게? 4, 1 있죠. 앞쪽에 큰 거부터 쓰기로 했으니까 4, 1 2개 썼을 때, 그리고 3, 2 3은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저는 앞쪽에 큰 거 이렇게 얘기했고, 1개 썼을 때는 뭐 5, 그래서 5가지 밖에 없는 케이스. 그래서 지금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상자 3개에서 모두 사용한다, 일부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는 3개가 아니라 1개 썼을 때, 2개 썼을 때 체크를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아래쪽에서 확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상자 3개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아이고야, 여기 다름이 여기가 아니라 중복 조합이 아니라 중복 순혈이네요. 요거 H 아닙니다. 파이요. 요즘 실수하는 게 좀 많은데, 네, 중복 순혈이. 자, 모든 상자에 각자 공을 하나씩 넣은 후에 남은 공 2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눠 담는, 서로 다른 상자 3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자, 그러면 요거 종소리 잠깐, 네, 녹화하는 게 오늘 5월 20일 3학년이 등교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일주일 후면은
네, 학교에 나와서 이제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부교재 특강에서 중복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서로 다른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요걸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상자 3개가 있다. 그럼 상자를 A, B, C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A 상자에 들어가는 수 더하기 B 상자에 들어가는 거 더하기 C 상자에 들어가는 거 했더니 모두 얼마가 된다? 5개더라. 다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된다? A가 모두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는 1보다 같거나 크고, B도 어떻게 해야 된다? 1보다 같거나 크고, C도 1보다 같거나 크고, 이런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3개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A, B, C 3개 중에서 몇 번을 골라야 되는데 5번이었는데 그 중에 선택지가 A에서 한 개 반드시 넣어야 돼. B에서 반드시 하나 넣어야 돼. C에서 하나를 반드시 넣어야 돼. 선택지가 3개가 날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H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4C2가 나와서 6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쓰는 방법은 지금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자, A 상자, 그리고 B 상자, C 상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A, B, C 상자에 들어가는 거 다 합했더니 얼마? 5개. 근데 A는 여기는 1부만 사용해도 된다 했으니까 0이죠. B도 얼마요? 0이요. C도 0보다 같거나 큰 거. 여기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3HO. 여기는 3HO 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하니까 여기는 7C5가 되고 여기는 7C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21.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 탐구 활동 여기 있는 거 좀 예. 좀 재밌는데 다른 상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으면 일단 다른 상자 먼저 포인트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혼자 좀 풀어 볼 만한 생각해 보면서 예, 위에 있는 거 응용해서 풀 수 있을 내용처럼 보이고요. 자, 지금 여기를 이제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있어도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를 5번 케이스로 잡고 요 위에를 6번 케이스로 잡고 풀게요. 5번 케이스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요 밑에 집어넣는 거는 여기 있는 5번이 훨씬 쉬워요. 네. 5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아, 또 그렇네.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이 5개가 있는데 5번 케이스는 다른 공이 몇 개다? 다른 공이 5개요. 그리고 여긴 다른 상자가 3개 있더라. 자, 그럼 공에다가 넘버링을 한번 해봅시다. 공을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있고요. 상자를 A 상자, B 상자, C 상자 요렇게. 그럼 1번 공이 고를 수 있는 거 모두 몇 개? A, B, C 중에서 3개. 딱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공을 어디에 넣을까? 상자를 어디에다 넣을까가 아니에요. 많은 거는 뭔데? 공이잖아. 요렇게 쓰고 나니까 느낌이 오죠. 왜? 뭐였는데? 함수.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 그럼 골라봅시다. 1번에 3개, 2번도 3개 중에 1개, 3번도 3개 중에 1개. 몇 개 중에서 A, B, C 상자 3개 중에서 중복해도 되죠. 그죠? 중복해도 돼서 몇 개 고른다? 5개 고르자. 그럼 얘는 3의 5제곱이요. 243. 그래서 여기는 중복 순열이었습니다. 자, 6번 케이스. 여기가 더러운 거예요. 왜냐면 빈 상자 있는 케이스를 다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빈 상자 있는 케이스를.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냥 쓴다라고 했던 게 얼마가 나왔다? 3의 5제곱이었죠. 근데 빼야죠. 뭐를? 빈 상자가 있는 케이스를 빼야 돼요. 빈 상자 있는 케이스를 다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여기
상자 2개 쓰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데요? 상자 2개 쓰는 거, 만약에 여기에서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네, 여기 새로 씁시다.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 5번 상자. 그리고 만약에 A, B 상자만 쓰는 케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2, 3의 5제곱이라는 개수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개 고르는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2의 5제곱이죠. 2개 중에서 고르자. 몇 번? 5번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A, B 고를 수 있고 A, C 고를 수 있고 B, C 고를 수 있죠.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3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나온다? A, B, C 3가지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3, C, E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2개 중에서 이렇게 뺐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집합 항상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 상자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상자만 사용하는 거는 A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도 B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도 C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한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어요. 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상자를 2개 중에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A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B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곱하기 3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있느냐? B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C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C 상자. 네. 그리고 여기는 A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C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을 빼야 되는데 얘는 모두 몇 번을 뺐다? 2번을 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빠진 거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만 빼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씩 사용하는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한 가지, B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한 가지, 그리고 C 상자만 사용하는 케이스 한 가지.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자 4개짜리로 내면은 이거는 문제 진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4개짜리는 좀 부담이 있어서 내기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그 기본 있잖아요. 3개짜리 겹치는 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요렇게 3개 그려놨던 거, 이걸 기본으로 써야 돼요. 예, 써야 되는 문제라서 문제 자체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은 243에서 예, 5제곱 32 맞죠? 32에서 96 빼자. 그러면 7, 그러면 14, 147에서 150개.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6번까지 케이스니까 지금 스털링수 사용하는 서로 이제 다른 공을 같은 상자에 넣는다. 요거는 뭐 문제 안 나온다고 봐도 되고, 오히려 가르쳐주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긴 한데, 네,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총 6가지 케이스 외워놓고 네,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좀 괜찮은 페이지였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22페이지 네, 신경 써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중단원은 따로 이제 강의 올릴게요. 자, 그럼 여기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